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이야기. AI를 이해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파이썬 트레이너 민쌤입니다. 반가워요. 빅데이터 하는데 빅데이터가 대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오늘은 공기업에서 제공한 실제 데이터를 가져다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밌겠죠? 오늘도 AI 기초체력 쌓으러 떠나볼까요?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인공지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 가까운 영역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공공 데이터를 실제로 다운로드해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요. 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좋은 자료 구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재밌겠죠?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공공 데이터 API인데요.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요.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해서 관리 중인 공공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둔 통합 창구를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합니다. 이 공공 데이터 포털은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좀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볼 겁니다. 자, 인터넷 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다들 켜주세요. 자, 다들 구글 사이트로 오셨나요? 이 구글 사이트에다가 뭐라고 검색할 거냐면요.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가장 상단에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곳이 나올 텐데요. 눌러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이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얼마든지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빅데이터를 모아놓는 굉장히 좋은 창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저는 뭐라고 검색할 거냐면요.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우리가 헬스케어 분야가 요즘 떠오르는 분야이니까 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면 좋겠죠? 그래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즉 보건의료와 관련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플랫폼에서 공공 데이터라고 제공해 준 데이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려고 합니다. 엔터 쳐서 검색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이 공공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어딘가에 쓰려고 하는 목적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반입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 데이터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누르기 전에요. 왼쪽 끝에 보시면 CSV, JSON, XML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고 우리가 수집하려고 하는 많은 데이터들은 CSV, JSON, XML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 CSV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JSON과 XML이 무엇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운로드 한 다음에 각각의 파일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건 이따 만나보도록 하고요. 일단 저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확대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자, 공공 데이터 포털에 존재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에서 제공한 데이터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보면
파일 데이터, 오픈 API, 추천 데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다운로드하는 건 요즘 말로 하면요. 좀 멋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직접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운 감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API라고 하는 걸 사용해 볼까 합니다. 자, 위에서 두 번째 탭에 보시면요. 오픈 API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 탭을 누르시면 XML 파일이나 JSON 파일을 활용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저는 바로 활용 신청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활용 신청 누르시면요.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죠. 이때 여러분들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간편 로그인이라고 해서 네이버나 카카오로 로그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회원가입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네이버나 카카오로 로그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네이버나 카카오로 로그인하는 것도 이따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등장하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고 회원가입한 다음에 로그인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드릴게요. 자, 로그인 하셨나요? 로그인하게 되면 홈 화면으로 다시 나가게 되니까 원래 있었던 부분까지 다시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원래 우리가 로그인하기 바로 직전 페이지까지 찾아와 봤는데요. 활용 신청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 신청 버튼 누르시면요. 이미 신청된 데이터입니다. 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걸 토스트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이 토스트 메시지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미 신청했는데 그거 어디서 봐요?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러분들이 신청했던 데이터가 보이실 겁니다.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개발 계정 상세 보기라고 해서 데이터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 이 인증 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지금 얻으려고 하는 API가 무엇인가 API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다음에 파이썬 코드에서 이어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하던 거 멈춰두시고 영상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PI가 무엇일까요?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를 따서 API라고 부릅니다. 아마 API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API는 어플리케이션 간 상호작용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의미하고요. 다른 프로그램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통역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짧게 인터넷을 하는 동안에도 API를 사용했는데요. 어떤 거 사용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습니다. 간편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API 중에 하나입니다. 소셜 로그인이나 특정 회사 사이트에 오시는 길이라고 해서 네이버 지도 형태로 들어가 있던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 네이버 사이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를 사용하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이 지도 API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카카오페이나 토스 혹은 여러분 네이버페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결제 시스템도 API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데 API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API랑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API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API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기능과 데이터를 간단한 인증을 통해서 코드로 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API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챗GPT의 기능을 파이썬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챗GPT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로 개방된 데이터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것도 API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이고요. 이외에 오픈 소스로 제공되는 다양한 사이트의 기능을 사용할 때도 API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CSV 파일을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왜 굳이 API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이 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API를 사용해서 다운로드하는 것과 API를 사용하지 않고 다운로드하는 건 이 정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파일을 수동으로 다운로드할 경우에는요. 최신 데이터가 반영됐을 때 다운로드를 다시 해줘야 되고 아무래도 수동으로 다운로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다운로드를 계속 손으로 해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API를 사용하면요. 코드로 데이터를 요청하기 때문에요. API를 사용한 코드를 한번 써두기만 하면요. 우리는 요청할 때마다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PI를 사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파일 만드셨나요? 저는 파이썬 실습 6일차 API 사용하기라는 파이썬 파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API 사용하러 한번 떠나볼까요? API를 사용할 때는요. 특별한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요. 그건 바로 request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request가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웹페이지에 데이터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저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URL이라고 하는 변수 안에다가 문자열 형태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데요.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떠나볼 테니까요. 집중 잘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로 돌아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는요. 베이스 URL이라고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 활용 명세 오른쪽에 오픈 API 명세 확인 가이드라는 게 보이시지 않으신가요? 여기 들어가시면 오픈 API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읽어보셔도 되는데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보고 왔으니까 저랑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서비스 정보에 가시면요. 베이스 URL이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 그대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저는 복사해서요. 우리 파이썬 코드에 URL 안에다가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중간중간에 못 따라오시면 영상 돌려가면서 재시청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다시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로 가서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요. API 목록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이 API 목록의 오른쪽 끝에 보면 카피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이 버튼 누르시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복사될 겁니다. 이 복사된 데이터는 마찬가지로 그대로 가져와서 파이썬 코드로 갈 겁니다. 그래서 URL 우리가 붙여넣었던 맨 뒷부분에다가 커서 올려놓으시고요. 붙여넣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명세 가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RL 입력하셨으면요. 요 뒤에다가 파람스라고 하는 변수 집어넣고요. 중괄호 써서 딕셔너리 형태로 다음과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키라고 하는 곳에는 다음과 같은 키를 집어넣을 거고요. 컴마 페이지는 1 per 페이지는 페이지마다 보려고 하는 데이터의 개수겠죠. return 타입은 JSON으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드 다 쓰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나머지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쓰던 거 마저 써보겠습니다. resp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request.get 이라고 해서 URL 집어넣고요. 파람스는 파람스 타임아웃은 30초로 해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resp.raise underbar for underbar status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resp.json이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코드에 대한 설명 없이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코드들은 여러분들 아직 몰라도 되는 코드입니다. 그냥 따라서 쓰기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API 키를 가져다가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이용 명세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을 뿐만 아니고 API 사용 가이드가 여러분들 웹페이지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색해서 이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코드를 꼭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print라고 해서 total count라고 하는 값에 data.get 해서 total count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린트문 써서요. first row라고 해가지고 data.get 해서 데이터에 논 값을 대괄호 쳐서 집어넣어 주고요. 맨 뒤에는 0이라고 하는 인덱싱까지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PI 키라고 하는 걸 가지러 한번 가볼 건데요. 현재 보면 서비스 키라고 하는 부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비어 있는 부분에 데이터를 채워 넣어 줄 건데 그 전에요. 우리 URL 맨 앞에다가 이것까지 붙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토콜 이름을 써줘야 되는데요. HTTPS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HTTPS라고 하고 콜론 슬래시 슬래시 써주시면 프로토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URL에 밑줄이 그어지면서 클릭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프로토콜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완벽한 URL이 된다는 점.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API 키를 가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쓰셨으면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위로 올리다 보면요. 일반 인증키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일반 인증키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API 키라고 부릅니다. API 키는요. 남들에게 절대 제공하면 안 되는 게 규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배우시다 보면요. API 키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이 API 키는 구매한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마치 한 달에 쓸 수 있는 화폐가 주어지듯이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들에게 이 일반 인증키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제 화폐를 몰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일반 인증키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건 문제가 안 되고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API 키를 보여주거나 양도하는 건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러면 일반 인증키 복사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셨으면 파이썬 코드의 서비스 키 뒤에다가 붙여넣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실행 버튼 누르시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API 키를 이용해서 항상 새로운 데이터를 갱신하면서 가져오는 코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사이트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API를 가져올 때는 이렇게 가져온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사이트의 정책마다 다른 형태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봤는데요.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이슨과 CSV, 그 다음에 XML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